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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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무의 말 출판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고 편집과 홍보 마케팅도 맡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나무의 말에서 첫 책 바다로 가는 펭귄 북토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글과 그림을 맡아주신 우리 작가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첫 그림책을 나무의 말에서 출판하게 되어서 기쁘고 기쁜 걸 좀 표현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또 이렇게 나무의 말에서 출판하게 된 시작점도 어떻게 보면 알모 책방이거든요. 그런 알모 책방에서 오늘 북토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맞아요. 되게 여러모로 좋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책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물망이라고 이제 우리 동네의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환경책 모임에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첫 책을 내는 그 기쁨과 설레임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작가님도 이 첫 책을 내면서 되게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또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의 어떤 과정과 그 속에서의 기쁨과 슬픔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첫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 실감을 잘 못했어요. 첫 책이 나왔나? 이렇게 실감을 못했다가, 이제 이 책을 처음으로 이제 읽게 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 이제 물론 추천사를 써주신 김미라 작가님이 먼저 이 책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추천사 써주시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반응을 제가 기다렸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그때 진짜 너무 좋으셨죠. 가슴이 진짜 완전 좀 이렇게 뭔가 시험 치는 학생이 너 잘했어라고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기뻤고요. 5번 읽으셨다고. 네네, 5번 읽으셨다고. 그래서 김미래 작가님이 보내주신 이제 축하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격려랑 들으면서 내가 책을 냈구나 이런 거를 한번 그때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친구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친구는 딸이 둘이 있어요. 찬이짱이라고 저랑 이제 점호 책방에서 같이 그림책 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딸들하고 1시간 넘게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딸들이 책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좋아해 주는 책, 엄마하고 어린이가 함께 좋아하는 책, 그리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은 책, 이거 정말 제가 만들고 싶었던 책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냈구나라는 실감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북페어 같은 데 가서 책을 이제 보여주면은 일단은 펭귄이 나오니까 어린이들이 펭귄이다 하고 그때 작가님도 보셨겠지만 펭귄 소리 내는 펭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펭귄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이 펭귄이 실제 펭귄이기도 하잖아요. 모델이 된 펭귄이기도 해서 이 수족관 탈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책인데 그 얘기도 좀 재밌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내가 이제 그림책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2020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환경에 관심도 많으니까 환경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고, 네. 환경에 관련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찾게 됐는데, 네. 코로나도 어쨌든 환경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뭐였냐면, 벨루가라는 하얀 돌고래랑, 네네. 네. 보겠습니다. 펭귄이 이렇게 네. 수족관에서 둘이 마주하는 네네. 장면이었거든요. 네네네. 이건 실제 펭귄하고 네네네. 실제 벨루가인 거죠? 네네네. 이거는 이제 그때 코로나 때, 네. 시카고에 있었던 어떤 네. 수족관이었는데, 네.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수족관에서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게 이 펭귄이나 어쨌든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단 투어를 말이죠. 시켜준 거군요. 수족관 투어를 네. 했어요. 근데 요 펭귄이 웰링턴이라고 그 시카고 펭귄 그 수족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 펭귄인데 네. 이 펭귄이 이렇게 수족관을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이렇게 안 보이고 뭐 네. 쭈삣쭈삣 하다가 이 벨루가 앞에 와서 유독 관심을 보이고 그 벨루가도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마주보면 교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된 사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에서 네, 이 사진을 보고 왜 이 둘이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까? 이 둘이는 마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족관, 펭귄 이런 쪽이 아마 그 이제 키워드를 찾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책 보시면 벨루가와 이렇게 마주하는 또 그쵸, 그 장면이 장면도 오마주처럼 들어가 있고 이 장면도 이제 제가 네. 꼭꼭 숨겨서 이제 그림책 안에 이제 녹여냈고요. 네네. 그러다 찾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두 번째 펭귄 이야기를 이제 네네. YTN에서 보게 됐는데 네네네. 이거는 실제로 도쿄의 한 수족관에서 네. 그 펭귄이 탈출한 사건이에요. 네. 이 펭귄이 탈출을 해서 네. 그러니까 2달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잡혀서 돌아왔는데 이 펭귄 이제 훔볼트 펭귄인데 근데 진짜 이렇게 탈출한 펭귄도 있었고 또 다른 펭귄은 그 탈출하는 펭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다음 펭귄인데 네네. 네. 아이고. 요 펭귄인데요. 네네네. 요 펭귄은 그 자기 펭귄관에서 계속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는 펭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나 이제 펭귄관에 이 유리벽 앞에 보면 유리벽이 있는데 유리벽을 건너오는 펭귄인데 그래서 여기 아쿠아리스트는 이 나온 펭귄을 다시 집어넣는 게 일인 거예요? 네, 이 아쿠아리스트의 일인데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어떻게 사라져버렸다. 왼쪽에 있어요. 네. 아, 왼쪽에 있다, 이거. 아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려. 잠깐만, 30초. 네, 여기서? 네, 이렇게 탈출을. 탈출을 하면 이제 아쿠아리스트가 집어넣는 거 보일 거예요. 네네네. 네. 너무 자주 이렇게, 있는 일이라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말 안 듣고 탈출을 하는 녀석이었군요. 그래서, 이 펭귄이 탈출하는 거, 노안이라, 네. 그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얘는 보고 왜 이렇게 넘어가려고 왜 하나? 펭귄이 자꾸만 이렇게 탈출을 할까? 자기 관도 탈출하고 진짜로 바다로도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펭귄들이 탈출하면서 아마 만났을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그 웰링턴이 그 흰 돌고래를 만난 것처럼 얘도 자기
나왔을 때는 뭐, 수족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만났을 텐데 그 각각의 동물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했을까? 그리고 네네. 서로 어떤 대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네. 써보면 좋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게 된 네, 거죠. 됐습니다. 이게 그 첫 그림책을 낼 기회들이 많은데 내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작가님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이 펭귄도 네. 그 아무도 가라 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계속 네. 가고 네. 그 말려도 말려지지 네. 않는 그 네. 캐릭터가 작가님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예측을 네. 해보면서 네. 이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책 안에 어쨌든 펭귄 말고 여러 그 해양 동물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동물들을 어떻게 선택하게 네. 됐는지 네. 이런 얘기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족관에서 네. 이 펭귄이 나와서 네. 어떤 동물을 만날 거냐. 근데 네, 네. 물론 이제 한 수족관에 이 동물들이 다 있을 수는 없지만 각 네. 전 세계에 보면 네. 그 멸종 위기의 해양 동물들을 이렇게 네. 그 수족관에서 보호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기회에 해양 멸종 위기 동물들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찾고 네. 자료 조사를 하고 네.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가 뭔가 생태 그림책은 아니지만, 네. 바다 생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바다 동물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작가님이 그런 얘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동물들을 어쨌든 수족관에 가서 만났던 순간, 네. 그 수족관에 있는 분들한테 네. 던졌던 질문, 이런 네.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동물 하나하나를 이제 배치도 해야 되고, 네, 페이지마다. 네. 그러면 펭귄이 나왔을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동물을 만나야 될까라는 네네. 고민을 하게 네네.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수족관에 가면 네. 펭귄관 옆에 물범관이 있어요. 대체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범관이 있으니까 펭귄이 나와서 처음 만나는 친구는 물범 친구구나. 그러면 얘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펭귄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펭귄을 하기로 했는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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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 먼저. 네네. 네. 펭귄을 먼저 이제 네. 어떤 펭귄을 주인공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펭귄 하면 남극인데 네. 이제 남극에 사는 펭귄이 어떤 펭귄이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맨 이제 그 왼쪽 위에 있는 penguin이 마카로니 펭귄이에요. 네네. 이 펭귄은 굉장히 수다스러운 펭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가 젠투 펭귄인데 이 네. 펭귄은 좀 이제 온순한 성격의 펭귄이라고 했고, 네. 그다음 턱근 펭귄이라고 끈이 있어서 네. 턱근 펭귄이라고 하는데 네. 저 턱근 펭귄은 좀 난폭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잘 아는 네. 귀여운 펭귄이네요. 네, 이 펭귄은 너무 유명한 펭귄이잖아요. 황제 펭귄은 너무 이제 캐릭터로 유명해서 네. 얘는 아니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펭귄이 킹 펭귄인데 이 펭귄은 사실은 그 황제 펭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킹 펭귄이 황제 펭귄이었어요. 그런데 발견이 돼서 얘가 이제 이름이 한 단계로 내려가서 킹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펭귄은 아델리 펭귄인데 이제 이 펭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서 사는 펭귄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저돌적이고 이제 도전적이고 이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 나하고도 많이 닮은 이 펭귄이다. 그래서 이 펭귄을 이제 제 주인공 모델로 삼게 그 펭귄 제일 처음에 그린 그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펭귄이 나오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요 펭귄을 모델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릴까라고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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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처음. 네. 이래서 제가 처음, 어쨌든 캐릭터로 만든 네. 펭귄이 얘가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그 아델리 펭귄을 네. 캐릭터화 시킨 거예요. 처음에 작가님 그림 봤을 때 좋았던 게 이게 뭔가 막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채색을 한 느낌이 아니고, 네. 약간 그 어떤 삘이 좀 네. 살아있는 네. 그런 그림이어서 네. 이게 막 되게 능숙한 솜씨는 아니더라도 되게 그 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첫 더미에서 네. 그 힘을 느꼈었는데 이 펭귄이 나오기까지도 작가님 네.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펭귄이 나오기까지 제가 이제 전공은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고 네네. 어린이 적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해서 작가가 되겠다는 꿈도 꾸기도 했지만 네네.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이제 그쪽으로 가진 못하고 네.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고, 있다가, 예, 있고 네네. 이제 생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림책 하기 전에도 이렇게 네. 근데 계속 어쨌든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욕구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아이 키우면서도 네. 그 미술을 취미로 그때도 배운 적도 있었고 네. 어쨌든 그림에 대한 그 욕구는 계속 있었는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산이 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하고 나서 네.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되질 않아가지고. 어렵죠. 네. 그리고 이 책을 만들면서 네. 이 책이 환경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정보 그림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환경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문학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은유적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품고 있는 캐릭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 캐릭터가 나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그리셨나요? 한 6개월 이상 거의 6개월 거의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군요. 그러니까 펭귄 하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을 제가 캐릭터화 시키는 데까지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셀 수도 없이 맞아요. 많은 펭귄을 그리고 물범을 그리고 기법도 네, 다르게 네, 해보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기법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난 재능이 없다.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포기할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애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그림체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냥 다 놓으라고. 그냥 다 놓고 잊어버리라고. 다 잊어버리고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라. 모사를 네네.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굴 제일 놓고, 좋아하셨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존 버닝엄이었거든요. 네네네. 존 버닝엄을 첫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 그리고 그래도 이제 또 어쨌든 그러면서도 계속 캐릭터를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로코 마치코를 따라 그리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풀렸던 것 같아요. 스타일도 찾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캐릭터가 이거였고요. 이거였고. 예.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선생님이 됐다.
네. 이제 다시. 네, 어. 이제는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 이게. 뒤로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기 만들기 시작했고.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이게 작가님 얘기하셨듯이, 네. 어쨌든 환경을 또 막 그 앞에 내세우는 책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바다 생물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또 네. 그 바다 생태계의 네. 위험함,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네. 이 어쨌든 무거운 주제를 또 문학적으로 푸는 그런 고민들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들이 무겁지만 이 주제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네. 것도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글을 썼을 때, 네. 진짜,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시도 쓰고, 단편 동화도 쓰고,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동화, 시, 네. 뭐, 이렇게, 네. 다 해보셨군요. 네, 뭐, 드라마처럼도 써보고, 이것도 거의 한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네. 재미도 줄 수 있으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했고. 것 같습니다. 네. 네. 캐릭터 자체도 그 장면 보여드릴까요? 아까 요거였나요? 네. 보면은 네. 되게 색감, 그러니까 네. 그 모습은 네. 되게 네. 그 있는 모습을 네.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지만 네. 이제 표정이나 색감이나 네.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작가님이 과감하게 네. 그려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시도들도 그런 고민에서 네. 나온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 한 캐릭터당 네. 진짜 이제 눈 감고 그릴 정도로 많이 맞아요. 그렸어요. 이게 반복. 이제 가을이 여기 오기 전에 네. 집에 이제 네. 했던 자료들을 좀 찾아서 정리하면서 좀 보셨어요? 보니까 가오리만 엄청 그리신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한 캐릭터당 네네네. 이 동물 하나당 진짜 이만큼씩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오면서 보면서 내가 참 많이 그렸구나. 연습을 네네네.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어쨌든 처음에는 세밀화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네,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일단 다 그려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세밀화로 다 모사를 그려, 하고, 다 하고 이제 거기서 특징만 따서 이제 그 특징을 이렇게 도형화 시켰어요. 네, 기하학으로 이제 도형화로 해서 원과 그 다음에 이제 타원과 세모와, 세모와 네모와 이런 식으로 네네. 지금 그 전부 다 도형으로 바꿨고요. 그 도형에서 다시 캐릭터화 시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캐릭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면 안 되는 어쨌든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릴 때도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냥 붓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림은 아크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밑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그림 없이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철저하게 여러 번 그리지 않고서는 한 번만에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장의 채색을 하면서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판형에 맞춰서 반복해서 이제 한 장에 완성된 장면을 그렇게 그리고 해서 최대한 이 안에서 그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물감끼리 서로 어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쨌든 그 최대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을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심각하지만 심각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친숙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펭귄 얘기도 좀, 네, 들려주세요. 네네네. 너무 이렇게 봤나요? 네네. 정말 너무 사이좋게. 네네네. 저기를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책에는, 네. 생태와 환경과 이런 자료가 굉장히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첫 하나를. 첫 만나는 물범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면은 아델리 펭귄이 만나는 첫 번째 바다를 알려주는 그 캐릭터인 물범은 어떤 물범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자료를 뒤져다 보니까, 네.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사는 아델리 펭귄이랑 똑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사는 물범이 웨델 해표였어요. 웨델 물범이라고 네네네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남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이는 서로를 아는 거다. 그래서 비록 펭귄은 수족관에서 태어난 만나죠. 펭귄이라 바다를 모르지만 웨델은 얘를 알고 있는 얘를 거군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네. 내가 바다에서 왔다라는 걸 일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고. 네, 가장 먼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이가 지금 만나는 장면도 제가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네네. 그 요 장면은 네. 이제 웨델 물범이 네. 그 남극에서 그 이제 여름에 잠시 왔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웨델 물범은 남고 이제 그 아델리 펭귄은 이제 떠나는 장면. 그래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구나.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 봤군요. 네, 네네. 네. 다음 장면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네. 네네. 이제 가을인데요. 네네. 다음 만나는 가오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굴인 줄 아는 거죠, 네네네. 사람들이. 네. 저도 되게 네. 좋아하는 이렇게 보시면,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수족관에 가면 꼭 찾아보는 가오리인데요. 네. 이제 얘를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그릴 거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처음에 있는 제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면, 이게 보통 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고, 그리고 입이고, 실제로 눈은 등에,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다, 이 위에. 요렇게.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걸 착각하지 않도록, 전체 정확하게, 모습을 위치, 눈과 코와 이 눈의 위치랑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가오리의 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저도 수십 번 스케치하다가 지금 이런 눈까지 모습으로, 나온 모습으로 된 이렇게 거고. 된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늘 보던 그 가오리는 사실은 이런 바다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 생태에 살고 있던 가오리가 지금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거고.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서 이 동물들 뒤에 배경색도 그냥 네. 그 일관된 그 물색이 아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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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 어떤 상징하는 네. 색이 그 배경으로 들어가서, 네. 그런 게 좀, 네. 또 이 책의 네. 다른 점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책 장면. 보면은 네. 네. 바다거북이군요. 네, 얘는 네. 바다거북인데요. 네, 네. 네. 이 친구는 네. 제가 여수에 있는 네네. 아쿠아리움에서 네네네. 진짜 찍어온 바다거북인데 네. 이 바다거북은 신기하게 요게 딱 붙어 있어요. 딱 요 자리에 붙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관람객을 보는 네, 거예요? 관람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람객을 오히려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굉장히 친근함을 보이더라고요. 저 안이 더 큰 우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 거북이는 사람에 의해서 혹시 이렇게 구조가 돼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좋은 기억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 바다거북도 멸종 위기 동물이고 네네. 네. 얘네들이 살아가는 바다는 네. 이제 이런 모습이 원래 얘네들이 살아가는 바다의 바다였는데. 모습이죠. 네. 근데 책을 지금, 보시면 네. 그런데 이제 이 바다의 모습도 어쨌든 저희가 비닐이 이제 얘네들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해파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로록 먹는. 예, 해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저희가 그 내다버린 비닐 때문에 그 비닐이랑 해파리랑 모습도 똑같지만 그 비닐에서 나는 냄새가 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는 냄새가 굉장히 이렇게 유혹을 한대요. 이게 비닐이 들어가면 안 좋은 이유가 얘에서 풍겨지는 냄새가 냄새 때문에 예, 그걸 바다 먹게 거북한테는 되는군요. 먹이라고 네. 생각하고 굉장히 유혹적인 먹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이걸 먹어서 이제 목에 걸려서 죽는 예, 그런 사고들이 컵컵되는, 많이 예, 그런. 저는 이 문어도 어떻게 문어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정말 이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네, 해서요. 네, 네네. 문어가 네. 이 모습도 진짜 수차례를 통해서 네. 나온 모습인데요. 네. 저는 그냥 얘를 만나서 자기가 지금 정말 충분히 막 변신해보고 싶어 하는, 기쁘면서 막 변신해보고 싶어 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랜만에 나 변신 한번 해보자, 뭐 약간 이런. 멋진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네, 그런 게 네, 한번 느낌. 표현을 해봤고요. 아, 네네. 네, 해봤고. 네. 그리고 이 문어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을 통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맞아요. 이거 보면은 문어 못 네, 먹는다고. 이걸 먹고 저도 그 이후부터 네, 문어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뭐 식단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먹지만 네. 제가 찾아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감명 깊었던 영화고 문어의 네, 생태에 대해서. 원래 네, 제가 그렸던 그림도 요거를 보고 그린 건데요. 네네네. 원래 바다에서는 변신의 천재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줄무늬 상어, 이 줄무늬 상어가 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온갖 것을 가지고 자기를 네, 감추는 거죠. 조개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추는 그 장면을 네, 했던 거고. 그렇지만 지금 바다는 뭐 조개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섞어서 하셨던 예, 거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수달이 아니고 왜 해달이냐 네. 뭐 이렇게 또 있는데 보통 이제 수달이 많잖아요. 근데 수달은 너무 많고 어떻게 찾다 보니까 해달의 이야기를 봤는데 네. 이 해달도 굉장히 멸종위기 동물 해양 동물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멸종위기가 된 이유가 네. 이렇게 보온도 되고 방수도 되는 저 표피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용 가치가 있었군요. 네, 네네. 포획을 해서 이제 껍데기를 벗겨서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멸종이 됐고요. 근데 얘가 참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노보노잖아요. 얘가 보노보노인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조개를 갖고 있다가 네, 가슴 옆에 네.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개를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조개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물로 준 그 사람이 본인을 해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네. 제가 해달을 했고 조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책이 그 펭귄이 수족관을 탈출하면서 시작을 하는 얘기인데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다에서 만나는 생물이라고 또 오해하면서 읽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약간 수족관이라는 힌트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 타일을 좀 네, 바닥 타일. 드러내고 네. 이렇게 해달이라고 아직도 수족관이다. 라는 걸 좀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기도 네. 했죠.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네네. 지금 바다의 원래 네네. 모습들인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바다의 모습과 수족관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하시는 있는 거고요. 거고. 네. 그리고 얘네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조개 주는 것도 재밌는데 네. 그 지금 새끼도 이렇게 있지만 네. 잠을 잘 때는 해초를 이렇게 감고 자요. 얘네가요? 네, 그래서 이불, 항상 해초 이불을? 육지에서 이렇게 네. 근처에 어쨌든 이렇게
그 해초들이 있는 네네. 그러니까 뭐 켈트가 많이 있는 그런 쪽에서 감고 자는데 네. 그게 이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잘 때 떠내려갈까봐 거군요. 몸을 묶어놓는 거죠. 그렇게 묶어놓아야만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네네. 어쨌든 환경 파괴로 그 그게- 켈트도 사라져 버려서 네네. 그 그래서, 얘네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멸종 중에 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기름 유출 때문에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몸에 이제 얘네들 몸에 묻어버리면 그 기름을 닦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죽기도 하고 얘기를 좀 보여주시려고 하셨군요. 네네네.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해달이 좀 수를 회복하고 있긴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또 벨루가가 네. 참 슬픈 캐릭터로 또 나오잖아요. 네, 저한테는 그 벨루가인데 이것 역시도 이제 여수 하나 아쿠아리움에서 만난 건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왜 한화에서 수족관에 벨루가를 꼭 이렇게 둬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달려갔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기다렸죠.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밥 줄 시간이 돼서 나오시길래 이제 막 달려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셨나요? 왜 벨루가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 설명해달라? 설명해달라. 얘네들은 정말 여기가 안전한 거냐. 바다가 지금 더 나은 쟤는 거 상태가 아니냐? 괜찮은 거냐. 벨루가로 바다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따지듯이 좀 물었었는데, 그분이. 피가 뜨거우시겠군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벨루가가 이렇게 수족관으로 오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벨루가는. 그 과정을? 예, 과정을 봤거든요. 얘네들은 어쨌든 북쪽에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어떤 애들이 올 때 건너오는 방법이 이렇게 천에 쌓여서 트럭 타고 와요. 그러면 바다에 사는 애인데 트럭에 이렇게 매달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과정이 트럭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체 애 중에서 70%가 죽고 30%만 겨우 살아서 수족관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이거를 그 방법밖에 없나? 지금 러시아에서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키워서 거기서 주로 아시아 쪽에 판매를 하는데 판매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70%가 그냥 오면서 죽고 그 날개가 찢어져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죽으면 그냥 밥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픈 존재로 좀 들이시게 그래서 됐군요. 너무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 얘가 바다로 갔을 땐 안전하지 않다라고만 이제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질문들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동물원에도 그런 수족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연의 어떤 일들, 그러니까 멸종 위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다친 동물들을 데려와서 치료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게 과연 그 동물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상업적으로도 이렇게 쓰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원 바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네, 이 원 바다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그 장소는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북극에 있다가 새끼를 낳으려면은 이제 한 곳에 모여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위에서 이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의 축제를 하다시피 모여서 수천 마리의 벨루가가 모여서 장관이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이제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노래하고 막 축제를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렇게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요만큼 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집단으로 모여서 키우고 이제 그러다가 떠나요. 예, 예, 그런 장면도 되게 이제 가슴 뭉클했던 네네네. 장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책 안에는 수족관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바다 안에서 네.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인 것 같고요. 네. 이 수족관은 네. 추라우미라고 네네네. 그 오키나와에 아, 있는 네네네. 이제 수족관인데 네. 이 오키나와가 이 상어로 굉장히 유명한 수족관이죠. 맞아요. 이 사진 많이 봤어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네. 여기는 직접 가셔서. 못 갔어요. 아. 가려고 했는데, 네, 네네. 여기는 못 갔고요. 아, 이제 네. 사진만 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네. 이 고래상어가 네. 마지막에 그 네. 나가는 힌트를 주는 네네네네. 중요한, 네, 중요한 역할을 예, 하기도 맡아서 하죠. 하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바다 환경에 네네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네. 음식도 나와 있는데, 네. 주로 이렇게, 그 쌍끌이라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바다부터 예. 시작해서 쌍끌이로 해서 하는. 그렇게 사냥을 하는군요. 네네. 네. 그때 음. 얘네들까지 싹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잘 안 나면, 보이시겠지만. 네. 그러고 나면은 이 안에 이제 별게 다 들어오는데,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있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딱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건데, 그러면서 상처 네네. 입고 죽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고래도 숫자가 많이 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금 아픈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남획, 포획,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도? 굉장히 심각한. 작가님 자료 조사하면서 엄청 네. 그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이런 바다 생태계, 수족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잔인성, 그런 어떤 불편한 진실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됐어요. 왜 멸종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맞아요. 내가 그림책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그린피스에 그린피스에 가서, 진짜 배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화가 많이 나고 분노를 많이 이 책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환경책 읽기 모임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생각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뭘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꿀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삶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하나를 네. 보태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는 독자들도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어쨌든 그 환경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펭귄의 어떤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펭귄이 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바다를 꿈꾸잖아요. 네. 작가님이 또 사인을 할 때 항상 네. 누구에게 바다는 뭐야? 이런 네. 얘기를 꼭 쓰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님에게 바다는 뭐야?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네. 나이마다 아마 각자 네. 바다는 좀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또 최근에 바다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림책 활동가를 하고 있었고, 네네. 그 2020년 코로나 때 네. 이제 활동을 했고요. 21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랑 이제 세 군데 초등학교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약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 저는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책이 관련 있는 것도 자격증도 없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용은 좋으나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가 있어서 저를 채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다 하던 곳을 못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중학교에도 원서를 내보고 몇 군데 원서를 내봤지만 면접에 가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그때 뭔가 그런 게 더 강화가 네, 됐었을 네, 때였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 내가 그림책 활동을 못 하는구나. 이제 자격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고, 네네,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남편이, 그렇게 그림책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하는데, 그림책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내가 무슨 그림책이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제가 그때 화실도 다니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화실이 이제 그림책 작가님들이 하시는 화실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알모님한테 했었고, 그 인연이 또 네, 있으시군요. 그 네. 알모님이 이제 그 지금 그리고 화실의 그림책 네. 작가님들을 통해서 한번 그림책 작업을 해봐. 그러니까 알모님도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 안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 아니, 그 나이에 무슨 학위입니까? 그리고 무슨 자격증이에요? 직접 해라. 그냥 직접 하세요. 라고. 용기를 주셨군요. 네,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어디서 그러면 그림책을 배울 거냐 했을 때 그냥 지금 그 작가님 두 분이 하는 화실에서 그림책을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셔서 그래서 귀인이셨네요. 네,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이제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씨앗에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바다는 그래서 그림책이었군요. 네,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때 그림책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맡겼고 네. 어쨌든 또 네네. 다른 바다가 네. 열린 거네요, 네. 작가님한테. 그래서 이게 그 벽을 넘은 거죠. 이게 바다의 어떤 상징도 그렇고 이 펭귄이 선을 넘는 어떤 상징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되게 여러 층위로 읽히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해양 생태계의 위험함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 선을 넘어본 경험이 있을까? 그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 뭐 이런 질문까지도 하는 책이라 읽는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게 읽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마지막 장면에 그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게. 네, 저희 마지막 장면. 예, 이제. 제가 책은 못 읽어드리고, 저도 여기 없네. 네.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 펭귄이 나가는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 모두의 수족관은, 당분간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이런 결말을 선택하신 것도 궁금하고, 작가님의 진짜 결말은 뭔가,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답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나가죠. 저는 주저없이 나갑니다. 네. 저는 살짝 망설였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좀. 도전 정신도 해보고, 좀, 그래서. 많았고, 직접 내가 해보지 않고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저의 이런 성격이나, 태생이나 성격이나 이 모든 게 아마 펭귄한테 그대로 좀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책은 작가님의 캐릭터가 좀 많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답은 본인 스스로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삶에 있어서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림책 마지막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기를 맞아요. 저희가 첫 번째 북토크 때도 이 책을 약간 그 육아의 어떤 태도 이런 걸로 읽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이 아이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할 때 부모는 그거를 좀, 불안하다는 이유로 좀 통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엄마는 본인이 그 선택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펭귄의 마지막까지 응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엄마의 어떤 태도? 이런 게, 작가님의 그런 평소, 생각하고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육아에 있어서 아이가 어떤 벽을 넘겠다고 하거나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끊임없이 애는 어쨌든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벽을 넘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그럴 텐데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의 경험이든 아니면 그걸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일어날 확률들, 뭐 그런 것들, 나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라는 편이신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아이 육아할 때 그렇게 맞아요. 저도 작가님으로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서 또 되게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선택을 좀 존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또 이 책에서 읽어내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이야기로 읽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 몇 개 더 드리면, 작가님 말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어떤 어린이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릴 때, 이 펭귄 같은 어린이였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좀 약간 보이시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오히려 안 지고. 안 지고. 이렇게 인형놀이 하는 것보단 축구가 재밌었던 것 같고 활동적이셨군요. 좀 그랬었던 것 같고 모험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안 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왜 안 돼? 왜 안 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결국 가서 깨지고 이렇게 뭐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할 때 내 안에서도 맞아 그때 그런 게 나도 있었어 라든지 뭐 그런 할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왜 시도를 못 하잖아요. 실패할까봐.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였나 이제 성당 모임에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 애들 섞여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데 이걸 해보면 어때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해보면 어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애들이 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다가 너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다 말렸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좀 생각 좀 해봐.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한번 해봐라는 대답을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때문에 안 되는데 넌 좀 신중해야 돼. 너는 좀 생각 좀 하면서 행동을 해. 뭐 너는 뭐 생각 좀 하면서 말을 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저의 도전과 저의 호기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모든 애들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너는 이 상황이네요. 너는 가면 안 돼요. 안 돼. 너 그렇게 했다 큰일 나.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가? 처음으로 의심을 하기 좀. 시작했고 사실 그게 뭐랄까 제가 사춘기 시작이었던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도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그 시간을 또 지나오셨군요. 네, 네. 시간이 이제 돼서 거의 마지막 질문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 또 첫 책으로 어쨌든, 그런 반응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뭐 기억에 남는 반응 하나와, 앞으로 어떤 책을 좀 선보이고 싶으신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 이런 얘기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참이짱의 두 딸, 두 독자가 보여주는 반응하고, 그리고 제 아이가, 처음에 책이 왔을 때, 그 책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왔을 때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저는 그런 거죠. 엄마 저 책이 나왔어? 어디 봐. 와, 너무 좋은데? 야, 진짜 너무너무 정말, 그래, 그러니까 신나고 막, 이렇게 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큰 걸 바라신 거죠. 할 때는 좋아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얘가 막 읽어보더니, 엄마, 여기는 왜 이러는 거야? 뭔가 지적을 하고. 이게 좀 말이 되는 거야? 엄마, 여기 이거 맞는 거야? 아니, 뭐, 이게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뭐, 시작해가지고. 걱정이 더 됐구나. 그러니까 애가 그 책을 가지고 너무 뭐라 그래야지? 비평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평가처럼. 왜 이렇게 슬픈 거야는 일단 저는 그 나이에 굉장한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거를 공감한 거니까. 맞아. 엄청난 그치. 네. 말은 퉁명스럽게 들렸어도. 그래서 이렇게 막 비평가처럼 막 굴어서 방송을 보라고 엄마가 이런 고민을 해서. 그래서 서운해 했었거든요. 서운해서 어떻게 너는 엄마가 첫 책을 냈는데 이렇게 비평가처럼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애정을 갖고 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자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처럼 보면서 아쉬움을 떨리면서 봤던 거예요. 혹시 엄마 책에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엄마 책이 어떻게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봤던 마음으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맞아. 엄마도 또 뒤늦게 깨닫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 반응들이 있었군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들려주시면서. 다음 책도 저는 이렇게 막 이야기거리가 막 이렇게 어느 작가님은 막 이렇게 더미가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출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더미 어때요? 뭐 그거 아니면 이 더미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작가님도 계시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가 찾아오나요? 그러니까 쓰려고 애쓰는 이야기는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시도를 해봤는데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막 애가 써서 하는 거 이건 아니야. 또 막 이게 뭔가 힘들고 애가 써진다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얘처럼 펭귄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얘가 끌고 가는 이야기 이거 어떻게 보면 얘가 끌고 갔거든요. 어느 순간은 그것처럼 그런 주인공을 어떤 주인공이 제 안에 와서 저를 끌고 가는 영감의 어떤 요정이 찾아와서 그런 책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다작하거나 이렇게 능력이 안 돼서 네. 그런 한 번, 능력은 한 번. 저한테는 없는 것 같고요. 찾아오는 이야기에 네. 그 대신 저는 끝까지 매달린다?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네. 어쨌든 네, 지금 찾아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이 좀 또 책도, 준비하고 네, 계시는군요. 끝까지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두 번째 책도 기대가 네. 되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알모 책방에 네.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네. 해볼까요? 네, 두서없이 막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 함께해서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클로징이 있어. 응? 그냥 끌어오니까. 아, 사랑하는 펭귄이었습니다.